일단 프리즈마 리뷰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저 지난해 우리가 시작은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안 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고 이 프리즈마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프리즈마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성능을 요하는 쿼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네이티브 쿼리를 써도 되고요, 프리즈마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MySQL 프로미스를 하나 얹어놨죠,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이걸 직접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쿼리,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는 쿼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SQL문을 사용해서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아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프리즈마로 다 되니까, 웬만한 거는. 네이티브 쿼리도. 자, 어쨌든 프리즈마 설치했고요. 프리즈마는 디벨롭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왜 디벨롭으로 설치하죠? 프리즈마를 실제로 쓰는데 우리가 프리즈마를 쓰거든요. 아직 우리 하나도 안 썼구나. 자, 프리즈마 뭐 유저 파인드 바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JPA 그러니까 ORM을 프리즈마라고 하는 건데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죠. D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되겠죠. 뭐가 됐든 DB를 연결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프리즈마라고 하는 ORM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이죠.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즈마를 모두 다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쓴다 그건 아니에요. 몽고DB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몽고DB는 사실은 릴레이션은 아니니까 오브젝트 오브젝트 매핑이겠죠. 어쨌든 프리즈마를 통하게 되면 내가 이 프리즈마를 통해서 내 프리즈마한테 예를 들어서 유저점 뭐 파인드 올 이렇게 했어요. 파인드 매니 여기 프리즈마 매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리즈마하고 타입 ORM 두 개가 있는데 어, 아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일본 정도는 타입 ORM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프리즈마고요. 특히 타입스크립트를 쓸 경우에는 프리즈마를 다 갑니다. 자바스크립트일 경우에는 타입 ORM 써도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 불안한정하긴 하죠. 성능적인 면이나 조인이 심하게 걸렸을 때 그럴 때 조금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걸 쓰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프리즈마로 점점점 바뀌고 있고 IT 회사들도 프리즈마를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프리즈마로 갈 거고요.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다 이미 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죠. 자, 그래서 프리즈마를 통하면 내가 유저 객체를 파인드 할 거예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저 어레이가 와야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프리즈마가 DB한테는 이렇게 알려줘. select as the from user 이렇게 날려준다고. 그럼 결과가 오겠죠. 결과 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다시피 그 DB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이거 우리 쓴 게 있죠. 쿼리 페이지에서 썼었네요. 쿼리에서 유저를 이렇게 셀렉트해서 이렇게 쭉 찍어봤죠. 근데 이 유저를 찍어보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됐지만 필드 목록이랑 결과 셋, 로우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필드 요 안에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정보들이 어레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럼들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프리즈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체화 시킬 수 있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로우스만 썼다. 그래서 프리즈마가 이제 그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어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설치를 보면 프리즈마를 D로 깔았어요. D로 깐 이유는 그럼 실제로 프로덕션 버전에서는 뭐가 쓰인다는 거예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만 잠깐 아시면 되는데 우리 프리즈마 이닛 설치하고 DLX 프리즈마 이닛 하면은 데이터 소스 프로바이더를 MySQL로 하면 MySQL에 맞는 스키마 점 프리즈마가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이 MySQL 생기고 이제 뭐 포스트그레라든지 뭐 SQL 서버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하면 그걸로 바뀌고 얘들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으로 바뀝니다. 요 db 하면 뭐 예를 들어서 unsigned int인데 오라클 같이 뭐 unsigned 뭐 어떤 특정 DB는 인티저다 그러면 unsigned 인티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마다 DBMS마다 다 바뀌어진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할 거고 요 부분은 우리가 쓰는 거고요. 프리즈마가 사용하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들이에요. 타입들을 인트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의 클라이언트, 마크의 클라이언트, 유저의 클라이언트가 각각 만들어져.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는 겁니다. 여기서 유저의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유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유저 클라이언트가 뭐예요? 프리즈마 스키마랑 소통해 가지고 실제로 처리를 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되는 건데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도 따로 설치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저절로 제너레이트가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하고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면 클라이언트는 저절로 자기가 만들어 줍니다. 과거에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직접 설치해서 썼는데 지금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하기도 되게 피곤해요. 곤란하고 겁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의 JPA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어때요? 인터페이스만 익스텐즈 하면은 내가 파인드 바이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코드를 지가 만들어줍니다. 제네레이트 해줘요. 어노테이션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제네레이트 되는 부분, 여기 지금 실제 요거 구현체는 우리가 안 만들잖아요. 자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구현체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JPA가 지가 만들어주죠. JPA 리파지토리가. 그래서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지? 요 부분이 뭐라는 거죠?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라는 거지.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라는 놈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거지. 프리즈마는 우리는 객체 지향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키마를 정의하면은 이 스키마의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제네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져 있어요? 노드 모듈스에 당연히 있겠죠. 노드 모듈스에 골뱅이 프리즈마죠. 여기 있네요. 골뱅이 프리즈마에 뭐 이게 안 들어갔더라고. 여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쭉 있죠. 클라이언트들이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npm으로 심볼릭 링크 걸려 있죠. 그러니까 PNPM은 이런 식으로 심볼릭 링크로 다 한 뎁스로 만들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빠르고 중복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가봅시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설치하고요. 프리즈마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D가 붙은 거고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프리즈마는 왜 마이너스 T 옵션으로 설치를 해요? npm 인스톨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개념을 아느냐 묻는 겁니다. 프리즈마의 개념을. 자, 그 다음에 프리즈마가 타입이 견고합니다. 타입이 견고해서 타입 ORM이 말 그대로 타입 ORM인데 타입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타입 ORM 잘 안 쓰고 개선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프리즈마로 다 넘어왔고 프리즈마가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쓰기도 좋고 조인이 헤비하게 걸렸을 때도 성능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디엔v 이걸 하고 나면 다디엔v가 만들어졌었죠, 우리가. 지금 다디엔v는 우리는 안 쓰고 뭘 써요? 다디엔v 좀 로컬 쓰고 있거든요. 근데 로컬에다가 제가 임의로 걸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거 이닛 하면은 요 파일 두 개를 제가 만들어줘요. 여기는 이제 빈 스키마로 만들어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줬고, 다디엔v에 있는 걸 제가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디엔v는 없애버렸어요. 보통 서버에서는 다디엔v를 쓰고 프로덕션 법에서는 그다음 개발 서버에서는 dadenv.development 로컬에서는 dadenv.local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파일명을 안 바꿀 거야. 우리는 자 그다음에 패키지.json 한번 볼게요. 패키지.json에 이제 우리가 빌드 해가지고 스타트 하는 거는 넥스트 스타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쓰도록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맵이라고 하는 거는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 컬럼 이름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이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은 요거지만 우리가 쓰는 변수명은 요거다. 요 맵은 뭘까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이 유저가 아니고 마이 유저라는 뜻이죠. 요걸 인덱스는 이메일 컬럼의 한 개짜리 인덱스를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유니크는 이런 식으로 유니크를 걸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골뱅이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 해가지고 걸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개짜리니까 유닉스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유니크 걸 때는 뭐예요? 어레이로 두 개 컬럼을 합쳐서 유니크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름하고 닉네임하고 지금 네임이 없지만 닉네임하고 이메일이 둘 다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메일은 같아도 돼. 이메일은 같아도 되지만 둘 다 같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거 여기다가 유니크 걸고
닉네임, 이메일 이렇게 두 개 걸면 되고, 한 개짜리일 때는 바로 여기다 걸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아이디는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아이디는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ORM 쓰게 될 때 이제 이거를 그럼 나는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짜리는 그럼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를 복잡하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대신에. 근데 요즘에는 다 어떻게 해요? 오토 인크리먼트나 아니면 UUID 이런 걸로 그냥 하나만 잡죠. 그래서 몽고DB나 도큐멘트 DB는 다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저절로 있고요. 몽고DB 같은 건 UUID 방식이죠.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는 1, 2, 3, 4, 5로 증가하는 거고 UUID는 뭐 규칙이 뭐가 됐더라? 8, 4, 4, 뭐 10인가요? 하여튼 그런 식의 긴 31자리 UUID가 나오고 CUID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좀 작은 건데 어때요? 요거보다 작으니까 CPU가 멀티스레드 방식에서는 중복이 날 수 있습니다. CUID는. UID는 중복이 안 나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UID를 주세요 해도 같은 게 안 나와요. 스레드 아이디까지 참조해서 만드니까. 하지만 요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는 싱글 스레드잖아요. 우리가 노드가 싱글 스레드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나노 아이디는 중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요청하면 중복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언제 쓰면 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쓰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나만 쓰잖아. 또는 앱은 나만 쓰잖아요. 서버 기반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기반에서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두 개의 글을 동시에 딱 쓸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쓰는 게 나노 아이디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는 DB에서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조드를 배울 건데 그 조드에서 이 얘들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설명드리는 거고. 자, 스트링인데 기본 사이즈가 255인가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db.basa 36으로 바꿔준 겁니다. 255는 너무 크니까. 그다음 이메일도 255 아니고 200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db. 하면은 그 해당 프로바이더에 맞는 그 컬럼명들이 나와요. 타입들이. 요거에 맞는. 자, 지금 unsigned int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가 타입이 아니고 unsigned까지가 타입이에요. 그래서 int와 unsigned int는 다른 타입입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at, update set 우리 만들죠. create at은 디폴트만 주면 돼요. 만약 이걸 create at만 create at은 데이트 타임이고 디폴트 나오고요. 이 부분이 빠지겠죠.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맵은 뭐 create date다 그럼 create d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럼명이 다를 경우에. 자, 이거 왜냐하면 created at, updated at은 거의 지금 관례화 돼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는 요 컬럼명을 쓰는데 이게 이제 모든 오픈 소스나 이런 데서 그냥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at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가 뭔가 이 값이 바뀌었죠. 이 객체에서 값이 바뀌면 이 값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데이트 타임으로 맞춰줍니다. 얘가 그거고 이건 다 ORM은 다 갖고 있는 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 다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PNVM DLX, 프리즈마 TV, 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땡겨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공학이라 그러죠.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가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풀 해올 일이 있으면, 근데 풀 해올 일은 거의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고, 그럼 하나 더 만듭시다. 푸시도. 자, 그 반대가 뭐예요? 푸시 밀어 넣는 거죠. 푸시. 이렇게. 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다 DMV를 걸려고. 이걸 안 주면 무조건 다 DMV 파일만 읽어요. 프리즈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다 DMV 요거를 참 디펜던시로 걸려 있는데 요 다 DMV가 뭐냐면은 환경 설정 파일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주면은 이걸로 환경 설정 파일을 사용해라고 강제로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프리즈마 DB 풀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읽게 되는 거. 요걸 안 쓰게 되면 아마 에러 날 겁니다. 다 DMV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서버에서 이거 쓰면 위험하죠. 데이터가 초기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풀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북이 이렇게 ID 디폴트 업도 인크리먼트 우리가 만든 거고, unsigned int고 쭉 만들어지죠. 자, 레퍼런스 부분 봅시다. 제가 나중에 여기서 제가 오너 인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 북에다가 내가 오너 해가지고 유저를 하나 달죠. 유저 하나 딱 다는 순간 유저 유저 스키마에는 북 어레이가 이렇게 하나 툭 박혀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안 써도 이 아이는 내가 이걸 직접 치게 되면 릴레이션을 걸면 관계되는 걸 저절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게 조금 획기적이었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북은 작성자가 있는데 북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 오너는 뭐라고요? 필드는 릴레이션 어디가 참조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ID 컬럼에 어떤 테이블? 요 테이블에. 그러니까 요 유저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스키마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한 테이블은 아니니까 그 유저 테이블에 유저 스키마에 아이디하고 레퍼런스 돼 있다. 유저 아이디 요거하고 뭐가 필드는 오너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북점 유저점 하면 뭐가 돼요?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지. 북점 오너 하면 오너는 인트잖아 그냥. 하지만 북점 온 유저점 하면은 북점 유저점 닉네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객체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ORM이죠. 그리고 캐스케이드고 노액션이고 노액션은 데이터 리스트릭트죠. 리스트릭트. 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이름 제가 만들어준 때 썼던 키 이름 그대로 썼죠. 이것도 그대로 키 이름까지 다 읽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MySQL은 독특한 게 포린 키가 인덱스로 잡혀요. 다른 데서는 포린 키만 따로 있는데 이렇게 포린 키를 인덱스로 이렇게 아예 걸어버립니다. 항상. 그리고 여기 이게 사실은 포린 키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포린 키인데 그거에 매표로 들어간 거고. 자, 마크는 봅시다. 마크는 어떤 북에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북에는 마크가 여러 개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마크라고 하는 것보다 마크스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소문자 써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쓰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대문자를 쓰면 이건 객체란 뜻이고 얘는 객체가 얘는 뭐예요? 그냥 프리미티브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카밀 케이스. 객체라는 의미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스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회사 가보면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겠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유저, 여기도 북스가 되겠죠. 한 유저가 여러 개의 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세이브 누르면 맞춰줍니다. 이 맞춰주는 건 뭐였어요? 프리즈마 익스텐션이죠. 얘 깔면 된다고 했었고, 꼭 깔고 쓰십시오. 이게 왜냐면 이게 소스를 잘 가공 안 해주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여러 사람이 개발할 때 같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프가 전부 다 걸립니다. 이게 이레데이션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키마를 미리미리 잡고 가면 좋고, 나중에 머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통째로 머지 이제 쭉쭉 다 땡겨와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머지 할 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우리가 패키지.js는 안 쓰게 됐을 때는 패키지.js에 이렇게 .env를 걸면 편하죠. 제가 db 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pnpm db 다시 풀 이렇게만 이제 부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시면 갖고 왔고요. 잘 갖고 왔는데 .env 잘 읽어왔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얘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나는 읽어만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푸시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셋하는 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 데이터 그대로 있죠. 리셋하는 거는 봅시다. 푸시도 나왔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제가 컬럼 하나를 추가해요. 푸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를 추가하는데 뭐 XXX라는 걸 하나 추가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옵셔널 안 붙으면 널러블 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 값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널러블 하지 않으니까 널러 초기화 시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로우가 다 초기화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디폴트 값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디폴트 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값으로 채워지니까 기존에 있는 로우들이 삭제 안 되고 남은 살아 있는데 디폴트가 만약 없는데 뭐예요? 널러블 하지 않으면
다 지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경고창 뜨니까 여기 보면은 올 데이터 비 로스트 이렇게 뜹니다. 자, 그다음 마이그레이션 봅시다. 이 마이그레이션 하나 추가할게요.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이거 매번 이렇게 우리가 푸시 풀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내가 푸시해야 될 상황이 다르죠. 스키마의 정보들이 다르거든. 내가 개발하고 있는 로컬 DB하고 다른 동료가 개발하고 있는 DB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DB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다 추가를 쭉 할 거예요. 이걸 하나 더 만듭시다. 여기다가 라스트 로그 엔티티라고 로그 엔티티라고 할까요? 로그 엔티티는 now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죠. 이제 로그 엔티티가 DB에는 없잖아요. 로그 엔티티가 없으니까 DT 추가해야 되죠. 그 다음 디폴트는 좋기 때문에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봅시다. 자,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프리즈마 DB 푸시 풀이었는데 마이그레이트 DV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pnpm 마이그.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되고, 자, 마이그라는 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키마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싹 지워질 겁니다. 싹 지워질 거고, 그러면은 올 데이터 비 로스트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컬에서 막 개발했잖아. 개발해놓고 어떻게 해요? 서버에 갔어요. 개발 서버 먼저 가겠죠. 개발 서버 가서 뭐 해야 돼요?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푸시해도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시드 할 때 볼 거예요. 자, 네임, 마이그레이션 네임, 이제 우리가 지금 뭐 V0.1이다. 이렇게 하고 넣어가요. 그러면은 이건 날짜고요. V0.1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어디에? 여기에 스키마 프리즈마 밑에 마이그레이션스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거죠. 푸시 풀을 안 쓰고. 그래서 이 SQL 보면 이때 당시에 0.1 버전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요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2에서는 또 다른 모양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얼터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즈마 스튜디오 띄우는 거. 저는 PNPX가 있는데, PNPM, DLX. PNPX 있는 분들은 바로 쓰시면 되고, 프리즈마. 자, 5555번에 떴습니다. 프리즈마 스튜디오. 이제 워크벤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쓰셔야 된다는 거지. RDMV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스튜디오도 하나 만듭시다. RDMV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죠. 스튜디오, 로컬 프리즈마, 스튜디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스키마는 정보는 읽었는데, 왜냐면은 스키마트 프리즈마가 있으니까, 이 파일이 있으니까 읽었는데, 지금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npm db 스튜디오. 5000번. 언제 에러 안 뜨네요. 자, 그 다음에 마크 나오고, 이제 여기서도 유저도 나오고, 마크 이렇게 있고, 북도 하나 있고, 북도 뭐, 북 하나 추가해 볼까요? 아, 유저가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요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먼저 만들고, 귀찮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인설트 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시드를 줄 겁니다. 이제 시딩을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아,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자,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이제 실서버에, 서비스하는 서버에서는 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로컬에서 개발하다 보면 계속 이 에러가 납니다. 리액트, 그러니까 넥스트를 쓰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계속 소스 수정할 때마다 제작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보통 db.lib에 db.ts에 넣는데, 요것도 남겨놓고, 프리즈마에 요것도 넣을 거예요. 자, 지금 알아서 올라갔네요. 임포트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로. 자,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읽을 때마다 하나씩 생성해야 되죠. 근데 하나 생성해 놓고 재사용해야 됩니다. 이 객체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빈 클라이언트거든. 그래 놓고 요 클라이언트 점 유저 하면 유저의 클라이언트가 달라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쓰게 되면 계속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지. 재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모듈 시스템,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 할 때 기억나요? 이 모듈, 지금 이거 익스포트가 있으니까 뭐예요? 얘 모듈이죠. 모듈에서 전혀
변수는 뭐였어요? 싱글톤이었죠? 기억나요? 싱글톤입니다. 근데 재시작이 일어나면, 노드가 재시작하면은 이거는 없앴다 새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리액트도 그렇고 넥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와처가 재시작되죠. 재시작될 때 기존에 남아있는 애를 클로즈를 못하고 가요. 인스턴스, 이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인스턴스가 정리가 돼야지 데이터베이스하고 풀을 맺고 있거든요. 모든 JPA들은 다 커넥션 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죠. 보통 뭐 한 2개부터 10개까지 이렇게 보통 디폴트로 맺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맺고 있는 게 릴리즈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또 만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풀을 또 10개 만들어요. 또 10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already 10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에러가 뜹니다. 계속해서. 어디서? 얀 DV 한 데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얀 DV 해서 우리 띄울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에러가 뜨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도 죽겠죠. 데이터베이스 물론 로컬에다 접속하니까 상관없는데, 내 거만 죽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개발 DB에다가 연결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커넥션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각하죠. 쇼 프로세스 리스트 한번 해보면 지금 2개밖에 없죠. 깔끔하게. 하지만 제가 쓰레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쭉 생깁니다. 이게 커넥션들이. 쓰레기 커넥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덕션이 아니면 이건 언제 붙냐면 프로세스 EMV, 노드 EMV는 프로덕션이라고 언제 값을 세팅해줘요? 이 값을 언제 세팅? 번들링 할 때. 모든 번들러는 EMV.node EMV를 프로덕션으로 바꿉니다. 됐나요? 그럼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로컬에서 우리가 넥스트 할 때 고칠 때마다 리빌딩 하잖아. 번들링 하잖아요. 그때는 뭘로 만들어줘요? 이 값을? 디벨롭먼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드 env 이꼴 디벨롭먼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 프로덕션이 아니면 해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일 때만, 그러니까 로컬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프리즈마를 프리즈마 글로벌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디에? 전역 객체에 만들어야지 완전한 싱글톤이 되죠. 거기다가 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걸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존재하겠죠. 릴리즈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값이 아까 할당된 요 프리즈마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릴리즈가 잘 됐다 그러면 없겠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 만들고. 요 함수입니다. 함수. 부르면 얘를 리턴해 주죠. 요 값을 세팅해 주고. 만약에 이미 세팅된 게 있으면, 릴리즈가 안 됐으면 그거 그대로 쓰라 이 말이죠.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이따가 실제로 만들면서 해볼 거예요. 요 도큐멘트 가가지고 한 페이지거든요. 아니, 사이트로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자, find 메뉴는 select all입니다. 자, 그 다음에 find unique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니크 키가 있어야 돼요. 유니크 컬럼. 자, ID 또는 이메일이겠죠. 만약 닉네임이 유니크해. 그러면은 닉네임이 될 거고, 닉네임하고 이메일이 유니크해. 합성 닉네임 유니크야. 그러면은 2개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프리즈마에 여기 또 유저의 find unique, 여기는 ID 걸었으니까 괜찮죠. 자, 이거 회열 조건입니다. 그럼 select는 모든 컬럼을 다 주세요죠. 근데 이제 특정 컬럼만 주세요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ID는 주세요. true니까 주세요. 타이틀은 주세요. 뭐는 빼세요. false 주면 되겠죠. 근데 디폴트가 false니까 안 써주면 되지. 그죠? 써준 것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자, 여기, 이꼴은 이렇게 객체로 두는 거, 요건 이꼴입니다. 이메일 이꼴 요거고, 컨테인스는 뭐예요? like예요. like. 그러니까 중간에 뭐 PR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죠. 성능 별로 안 좋습니다. 스타트 위드는 뭐예요? 괜찮아요. 인덱스 탑니다. 왜? 퍼센트가 뒤에 있는 것만 인덱스 안 타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인덱스가 안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싹업을 하지 않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래서 스타트 위드만 괜찮습니다. 나머지 컨테인스와 엔드 위드는 싹업을 하지 않아요. 인덱스를 안 탄다. 자, 어쨌든 싹업을 하다는 얘기는 인덱스를 타느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타이틀 컬럼이 인덱스에 걸려 있어요. 근데도 컨테인스로 걸면 인덱스 안 탄다는 거죠. 자, 그다음 오토바이는 create at이라는 컬럼명을 디센딩으로 역순으로 최근 걸 먼저 주세요. 자, take는 뭐예요? 리밋입니다. 리밋 10, 10개 주세요. 스킵은 오프셋입니다. 그러니까 MySQL 용어로 리밋, 오프셋.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이메일 추루 포스트는 뭐가 됐어요? 이거는 아까 레퍼런스 걸려 있었던 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저가 작성한 글이죠.
그거를 포스트를 같이 읽어 오려면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인을 하라라는 명령이 이겁니다. include comment true, 뭐 post true 이렇게 하면은 걔도 같이 셀렉트 해줘. 참조되고 있는 놈. 그러면 유저가 1, 2, 3을 지금 유저 1번 99번을 읽고 있어요. 99번에 포스트들은 다 읽겠죠. 만약 포스트 true 해놓으면 여기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쓰겠지만 이거는 또 지금 문서상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는 어, 프리즈마 공식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라서 그렇고 자 파인드 퍼스트는 여러 개가 읽히는데 항상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파인드 매니를 써야 되죠. 무조건 파인드 매니를 써야 되는데 한 개만 그냥 갖고 오고 싶은 거야. 왜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읽어도 하나밖에 없을 거야. 혹시 두 개가 있어도 나는 하나밖에 안 쓸 거야. 이런 의미죠. 그럼 얘는 어레이가 아니고 하나만 준다는 거죠. 파인드 매니 하면 한 개밖에 없어. 만약에 회열 조건의 타이틀이 요거 있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어레이로 온다는 거죠. 배열로. 배열로 오면 귀찮잖아, 우리가. 디스트럭션 하든지 뭐 0번째 인덱스만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파인드 퍼스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일 때. 그럼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만 줘요. 나한테. 프리즈마가. 두 개가 셀렉트 됐는데 하나만 줍니다. 자, 먼저 온 거.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파인드 매니 해가지고 내가 어레이로 쓰면 돼요. 두 번째 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콤마 해가지고 디스트럭션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리드, 파인드 매니 하는 거, 오와 엔드 조건 주는 거, 여러 컬럼 붙이는 거 볼게요. 자, 오와 해가지고 어레이를 줬어요. 객체를 준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있는 원소들이 뭐 관계야? 오와 관계야. 그러면 네임이 2로 시작하는 거 또는 오와, 그 다음에 엔드니까 뭐가 돼요? 요 두 개는 엔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레이가 아니죠. 어레이를 해도 되는데, 어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 있는 놈은 엔드 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것도 어레이로 안 해도 됩니다. 오화 해가지고 요거 하면 두 개가 뭐가 돼요? 오화 관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오화는 이런 식으로 쓴다. 오화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요거 이제 프로필 뷰스가 0보다 GT니까 뭐예요? 크고 그 다음에 롤은 어드민과 이퀄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 롤 땡땡 어드민 써도 되죠. 근데 굳이 이퀄스를 쓴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equals gt, gte, lt, lte. 그럼 lte는 뭐예요? 뭐,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제, 그 맥스죠.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도 펼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start with, end with, contains, equals면 equals,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요만큼 객체를. 화면에서 뭘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예요? 동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ORM이 갖는 장점은 이걸 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쿼리를 동적으로 만들려 그러면 이제 이 타입스크립트 JS 쪽에서는 좀 귀찮죠. 태블릿 리터럴로 막 만들어야 되고 자바 쪽은 좀 편하죠. 자바 쪽은 쿼리 DSL 같은 걸로 쓰면 좀 쉽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ORM을 쓰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면 병목이 생겨요. 왜냐면 테이블이 보통 두세 개가 같이 조인이 일어나거든요. 실무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쿼리가 아까 프로세스 리스트 했을 때도 지금 타임이 나오죠. 어떤 셀렉트 머시기 하고 있는데 걔가 한 막 5초 이렇게 돌아가요.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걔는 무조건 성능에 문제가 있는 놈이죠. 그리고 이제 걔는 어디서 걸려요? 테스트 코드를 짰다 그러면 테스트 코드에 걸리겠죠. 우리 테스트 할 때 그 패치 해가지고 그죠? 응답 속도 시간 받쳤잖아요. 테스트 시간. 거기서 시간이 갑자기 어떤 게 하나씩 크게 큰 게 나와요. 그럼 걔들은 지금 쿼리에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조인 문을 바로 써가지고 인덱스를 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얘들이 원체 뭐였어요? 쿼리문을 잘 만들어요. 프리즈마가. 쿼리문도 잘 만들고 또 하나 장점은 마이스큐엘 8 이상을 쓰게 되면 옵티마이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개떡같이 쿼리를 날려도 찰떡같이 제가 만들어가지고 쿼리를 실행시켜줘요. 그래서 지금은 ORM을 쓰면 큰 문제가 없어요. 크레이트 봅시다. 크레이트는 이 데이터로 인서트 해주세요. 업데이트는 회열 조건 요거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 주세요. 뭐가? 타이틀은 요걸로. 자, 이 폼 데이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서버 액션 쓴다. 넥스트에 서버 액션 쓰면 폼 데이터로 넘어오니까 샘플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크레이트 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크 인서트죠. 마이스큐엘은 이게 지원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원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데이터 소스도. 그래서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MySQL은 뭐가 있죠? insert into values 한 다음에 가로가 n 개가 와도 되죠. 그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skip duplicate 이거 뭐예요? MySQL에 on duplicate key죠. 또는 이거는 뭐예요? ignore, insert ignore int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러 났을 때, 그러니까 유니크 키가 중복이 났을 때, 유니크 키는 프라이머리 키도 포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메일이 유니크인데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그노가 되겠죠. 이그노가 됩니다. 근데 오토 인크리먼트면 1, 2 주고 나서 이그노가 되기 때문에 얘가 3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게. 2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좀 생기는 건 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의 그 원래 방식이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은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그 시퀀스를 탁 터치하면은 뭐예요? 걔가 값을 하나 줘. 다음 번. 지금 3번이야. 그러면 딱 치면은 3을 주고 지가 4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에러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에 얘를 갖고 오면 4번이 오지. 그렇게 해서 구멍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퀀스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편리하죠. 이거 언제 써요, 이거? 엑셀 같은 거 업로드 받을 때. 이걸 걸어주죠. 이렇게 create many로 해가지고 다 때려 박고, 어레이를 다 때려 박고, 요거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이거 안 걸어주면 자꾸 에러 나니까. 왜냐면 있는 걸, 기존에 등록했던 걸 또 등록하죠. 그럼 컴플릿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업설트 봅시다. 업설트는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설트.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뭐예요? MySQL에? insert into on duplicate key update. 그 문이에요. 좀 길죠, 문 이름이. 그거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잘 알면, 프리즈마가 쿼리를 속에서 어떻게 날린다라는 게 감이 오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병목을 몇 번 만나보면, 요런 쿼리는 날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이메일이 요거인 애가 존재하면 네임을 요걸 업데이트 쳐주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입할 때, 이거 지금 가입 같은데, 가입할 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미 존재하는 고객입니다. 또는 뭐, 회원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죠, 고객한테. 그래서 해야지, 고객은 지금 다시 뭐가 된 것 같지요? 가입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부터 해요, 보통? 존재하는지 먼저 체크해주고, 셀렉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 잘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고, 클라이언트에.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트 해주고. 그래야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고생을 안 해죠. 무턱대고 그냥 오케이 200 날려버리면 프론트엔드에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개발하면 사실 상관없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 만드는 거 봅시다. 자, 프리즈마 밑에 seed.ts라고 하나 파일 만들면, 초기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 프리즈마 밑에 new 파일 seed.ts 이거죠. 자, 여기다가는 이제 시드도 어떻게 해요? 보통 git ignore 걸 때가 많습니다.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나 혼자 개발할 때만 요 데이터를 좀 깔아줘. 밑판을 좀 깔아줘. 그래야 내가 뭐 개발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게시판 페이징을 만들 거예요. 그럼 데이터 한 10,000개를 집어넣고 싶잖아. 먼저. 그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 서버에서는 이렇게 할 일이 없죠. 복사에다가 하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프리즈마는 당연히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겠죠. 프리즈마가 지금 두 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익스포트 프리즈마 했거든요. 제가 DB에서. 익스포트 디폴트 프리즈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잡히네요. 근데 계속 저것만 쓸 거예요. 우리는. 시드 하고 나서는. 여기서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쓰셔야 됩니다.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생성자, 인스턴스네요. 클라이언트고, 프리즈마는 new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자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유저를 하나 업설트로 할 거예요. 혹시 있으면은 업데이트 치라고. 자, 이메일이 indiflex.cc고 요걸 하고, 자, 있으면 업데이트는 하지 마. 씹어. 이런 거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줘. 없으면. 자, 인드프레스 C코고요. 닉네임은 C코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북은 이런 것들이야. 그다음에 요 북은 뭐야? C코 포스트 북인데 포스트 북은 마크를 이런 걸 갖고 있어. 이런 뜻이죠. 어. 자, 인디플렉스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또,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두 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인디플렉스는 offset 똑같고, 이렇게. 얘 북은 두 개가 있네요. 자, 위드델은 하나는 폴스, 하나는 트루. 아, 여기 메인 블레이죠. 아, 이것도 뒤에 있는데, 여기 독스 가봅시다. 이것도 에러 메시지 때문에 메인을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인 한 다음에 디스커넥트 시키고 이것까지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디스커넥트 안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요걸 추가해야 됩니다. 요거. 자, 시드도 당연히 추가해야 되고. 시드 패키지.json에 스튜디오 위에다 합시다. 이건 잘 안 쓰니까. 자, 시드. 자, 프리즈마 DB, 푸시 풀 시드.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프리즈마 스크립트 보통 아래에다가 보통 만들죠. 자, 프리미어 C 달 건데, 이게 조금 귀찮긴 합니다. 우리가 TS 노드 해가지고 바로 실행시켜도 되는데, 지금 타입은 모듈이라는 게 안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요걸 써주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면 그냥 노드 seed.js 하시면 되고요. 요걸 걸어줘야지 만약에 여기에 타입은 모듈이라고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넥스트하고 아무 상관없이 실행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제 실행해 봅시다. 어쩐지 메시지가 좀 작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죠? 두 개 들어갔고요. 북은 세 개 들어갔고, 마크는 한 개밖에 없네요. 마크는 하나밖에 안 넣나요, 우리가? 시드에서 북 두 개, 북 하나의 마크. 얘 거네요. 이미지도 하나 넣을 걸 그랬네. 해봤으면 아마 제가 업설트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면 마크 읽어봐야 되죠. 이미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새로 인설트가 안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비로소 pm db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죠. 노스키마 체인지네. 노스키마 체인지면 얘가 실행을 안 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내가 하나 추가할 거예요. 로그인 디테일 빼버립시다. 뺄게요. yes. new migration v 0.1.1이다. 그래도 이니스 시드는 안 타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얼터링만 일어났구나. 그렇지. 제 컬럼을 없애니까 얼터링만 일어났네요. 그럼 리셋 해봅시다. 리셋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를 새로 넣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시드가 있으면 리셋도 있어야 되겠지. DB 리셋인가? 마이그 리셋인가? 마이그레이션 리셋 같은데. px 프리즈마 마이그레이션이 아니고 내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했지. 자, 네, 요게 떠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지우고 어떻게 했어요? 시드까지 추가해 버리죠. 리셋 해버리면 새로운 이제 데이터까지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미 잘 들어갔죠.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리셋하고 나서 시드 하셔도 되고요. 마이그레이션만 해도 시드까지 원래 탑니다. 처음이면 아까는 스키마가 변경된 게 없어서 알터링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왜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뒤로 드롭하고 새로 만들거든 테이블. 그러다 보니까 시드도 같이 타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얼터링만 일어나서 안 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셋 해주면 되죠. 마이그레이트 리셋 해주면 깔끔하게 초기화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로 이제 리셋을 하고 쓰겠죠. 내가 개발할 때 뭐 데이터를 막 오염시켜 놓다면 초기화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즈마는 마칠게요.
좀 읽는 걸 하나 해보면 좋겠다.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 저번에 DB 읽은 거, 로그인의 페이지네요. VPN 실행시키고, 여기까지 했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음, 로그인해서, 지금 이게 두 개가 뭐예요? 지금 읽어온 거죠? 읽어온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인디 캠프라고. 인서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디 캠프 세 개가 나오죠? 똑같이 프리즈마를 읽어봅시다, 이거를. 유저스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콘스트 유저스는 웨이 프리즈마는 우리가 익스포트한 거, 점, 유저죠. 유저 점, 파인드, 전부 다 주세요. 맨이죠. 유니크 있고, 유니크 오아스로 에러 나면 당연히 스루 해주죠. 없으면 스루, 뭐, 이런 건데, 이건 쓸 일이 거의 없죠. 트라이 캐치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프리즈마가 에러 나면, 프리즈마 에러가 뜨거든요. 그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읽었는지를, 좀 IT. 이렇게 잘 되죠. 자, 그러면 프리즈마 이걸로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